세 번째 의사 전달입니다. 자신의 감정과 생각 같이 좀 읽어볼게요. 시작. 자신의 감정과 생각. 전체적으로 표현하는 동시에 상대방의 생각과 감정까지도 수용할 수 있는 능력. 이거를 이제 자기 주장과 조금 혼동하면 안 돼요. 자기 주장은 나의 생각을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막 하는 그게 아니라 의사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거죠.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그건 아니야 틀렸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충분히 그럴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내 생각은 좀 다른데 한번 들어볼래? 라고 대화를 함께 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나는 생각이 좀 다른데 한번 들어볼래? 무의식적 명령어죠. 그냥 편안하게 한번 들어봐. 무의식적 명령어를 주고 내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야 but 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but은 but 그러나의 뜻도 있지만 또 어떤 뜻이 있죠? 엉덩이라는 뜻도 있죠. 그래서 but은 뭐냐면 아니야 그거 아니고 라고 말하는 거는 상대방 얼굴에 엉덩이를 들이대는 것만큼 기분 나쁜 대화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니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런데 내 생각은 좀 달라. 상대방 이야기를 수용하고 내 얘기도 하고 기분 나쁘지 않게 상대방에게 나와 내가 조금 다른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대화법. 되게 쉽죠? 어렵지 않아요. 그냥 no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yes라고 말하는 yes 대화 기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상대방 의견도 수용하고 내 감정도 이야기하면서 같이 대화를 지혜롭게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의 의사 전달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퀴즈 타임, 난데없이 퀴즈 타임. 7대 38대 55. 사람이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세 가지가 있대요. 하나가 말, 하나가 시각적인 언어, 하나는 청각적인 언어라고 해요. 뭐가 7이고 뭐가 38이고 뭐가 55일까요? 첫 번째 7이 뭘까요? 말. 그죠, 말. 다 아시네요. 좋아요. 그러면 38은? 좀 엇갈려요. 여기서는 어떤 분은 시각적, 어떤 분은 청각적이라고 했어요. 청각이 38이고 시각이 무려 55나 돼요. 그런데 우리는 통화를 하지 않잖아요. 그죠? 통화를 하지 않기 때문에 만나지 않기 때문에 청각적인 언어 이 38%를 여러분들이 100%로 사용해야 하는 거죠. 그죠? 청각적인 언어와 말이 어떻게 다른지 혹시 알고 계신 분 계세요? 말은 그냥 하는 거고. 그래요. 잘하셨어요. 잘하셨는데 제가 조금만 디테일하게 설명드릴게요. 말은 맞아요. 그냥 이렇게 말로 하는 거예요. 근데 청각적인 언어는 뭐냐면 핵심 단어, 서술형 어미, 말의 내용이 말이에요. 그냥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말. 그런데 청각적인 언어는 뭐냐면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음성의 크기, 말을 막 크게 할 수도 있고 말을 작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말을 막 빠르게 할 수도 있고 말을 천천히 할 수도 있죠. 침묵을 할 수도 있는 것들. 그리고 말을 아주 못되게, 아주 기분 나쁘게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지만 말을 따뜻하게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따뜻하게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매우 필요한 거죠. 상대방의 말의 호흡과 속도에 맞춰서 비슷하게 말을 해줄 수 있는 능력.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아이의 말 속도와 빠르기와 음질에 비슷하게 말을 맞춰주는 것. 이게 여러분들에게 핵심적으로 필요한 내용이죠. 여러분들이 말로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근데 말로 전달되는 게 몇 프로래요? 겨우 7%밖에 안 된대요. 그러면 뭐가 중요하냐? 여러분들의 목소리의 음색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화를 할 때 청각적 언어를 위해 할 수 있는 걸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매칭이에요. 매칭. 매칭이 뭐냐면 인간에게는 여러 가지 감정이 있대요. 근데 사람들은 별로 감정을 드러내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감정이 있는데 사망할 때와 이렇게 감정을 드러내는 거죠. 근데 인간에게는 무려 욕망의 철학자 스피노자가 말하길 48가지나 되는 감정이 있대요. 아이가 선생님을 만났는데 뭔가 막 급하게 왔는데 선생님 오늘 학교에서 이런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그럼 아이는 어떤 감정이에요? 지금? 막 신났어요. 근데 선생님이 뭐라 그래요? 차분하게 숨 좀 쉬고 말해.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감정이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감정을 일단 매칭을 해주는 대화로 시작을 하는 거죠. 처음에.
아이가 그냥 목소리가 좀 시무룩하게 들려요. 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어떤 거예요? 지금 느낌이? 뭔가 우울하고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혹시 목소리가 조금 안 좋은데 어디 아프니? 혹시 무슨 일 있었니? 물어봐 주는 거죠, 먼저. 그 감정을 일단 처음에 매칭을 시키는 것이 핵심 포인트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페이싱이라고 그래요. 그 페이싱 맞춘다가 아니라 페이싱, 목소리의 고저 단절을 맞추는 거예요. 상대방이 목소리가 큰 거는 화가 나서 그런 게 아니라 원래 화통을 좀 삶아먹은 애들이 있어요. 그죠? 그 사람들은 원래 좀 목소리가 커요. 그러면 내가 목소리를 작게 해주는 건 아니라 목소리를 좀 맞춰주는 거죠. 이거는 학생, 학부모 다 마찬가지예요. 상대방과 목소리 톤을 맞춰주는 거예요. 소리의 고저장단 맞추기, 의도적으로 호흡이나 동작, 음조, 톤 이런 것들을 맞춰서 비슷하게 해주지만 결국에는 선생님 쪽으로 호흡을 끌고 오는 거죠. 제가 아까 초반에 코칭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그때 그 턱 악관절 수술을 했어요. 턱 깎는 그 수술 말고 여기 이렇게 턱이 안 벌어져서 여기 이렇게 좀 이렇게 뭐 안 좋아져서 이렇게 입이 안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한 6개월, 1년 동안 힘들었다가 수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좀 교정까지 했어요. 그래서 교합 교정이라고 그래요. 턱이 맞아야 되는데 한쪽이 이렇게 된 거죠. 이쪽으로 많이 씹으니까. 그래서 몇 년을 그렇게 교정을 했더니 말을 많이 하면 막 여기 다 찢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걸 안 쓰니까 근육이 퇴화되는 거죠. 그래서 발음도 안 좋은데 입이 되게 작고 입 안에 살이 많아가지고 혀도 되게 길어요. 또 그러니까 이게 구강 구조가 완전 좀 장애가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말을 하는 직업인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되게 오랫동안 고민하고 막 선생님 찾아서 이렇게 다니다가 되게 좋은 선생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히든싱어에 나오는, 히든싱어 보셨어요? 거기에 나오는 조은경 트레이너라고 그분을 만나서 되게 비싸요. 그분 진짜 깜짝 놀랐는데 맨날 만나가지고 막 열심히 트레이닝을 받았어요. 그래서 배운 방법을 한 가지를 공유를 할까요? 네.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지금 원래 제가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어요. 유튜브에 차은영 쳐보면은 2014, 15년도에 진짜 막 되게 바보같이 말했어요. 목소리 막 하이톤에 막 얘처럼 말하고 막 이랬는데 지금은 원장님이 이 목소리 톤을 되게 따뜻하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말이 되게 빠르잖아요. 그죠? 말이 빠른데 핵심 단어가 귀에 쏙쏙 들어오죠. 되게 신기하죠? 이거를 원장님이 만들어주셨어요. 근데 횡격막을 쳐서 혀 뿌리를 움직여서 발음을 필요한 말만 정확하게 하고 나머지 발음은 그냥 버리도록. 이게 제가 발음이 되게 부정확한 것 같은데 핵심 단어가 쏙쏙 들리죠. 그죠? 그래서 힘을 들이지 않고 8시간씩 말을 해도 에너지를 많이 쓰지 않도록 그런 것들을 배웠는데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딱 2가지를 알려드릴게요. 근데 이걸 알려드렸는데 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인데 여러분들은 오늘 밤부터 당장 시작하셨으면 좋겠거든요. 자, 어떻게 하는 거냐면 먼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도미솔 파레 시솔 파레 도. 이걸 스케일이라고 해요. 이 음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부를 하시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해볼 수 있겠어요? 자, 할게요. 시작. 쉬워요? 어려워요? 왜 안 될까요? 안 해봐서 그럴 수도 있고 이 호흡과 여기 근육이 안 풀려서 그래요. 그래서 여기 근육이 풀려야 여러분들이 학생들과 말을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한 5분 정도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에 찾아보면 스케일이라고 찾아보면 그 음계가 나와 있는 어플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에 틀어놓고 맞춰서 5분 정도 올라가고 내려오고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시작. 막 이렇게 안 나와요. 그죠? 하도록 해야 돼요. 자, 2번째는 뭐냐면 지금 여기 근육을 움직이는 연습을 했잖아요. 그죠? 2번째는 혀 뿌리를 움직이는 연습을 해야 돼요. 혀가 움직여야 된다고, 여기가. 그래야 우리가 분명하게 상대방에게 말을 할 수 있어요. 혹시 인디언 아세요? 인디언? 내가 인디언이다 생각하고 하셔야 돼요. 자, 이번엔 뭐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시작. 해보세요. 빨리 지금
지금 해봐야 돼요. 무조건 해요. 시작. 저 이거 못했어요. 처음에 못해가지고 어떻게 나한테 이걸 시켜요? 막 이랬는데 전 약간 스타일이 막 안 되면 막 열받아가지고 될 때까지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가지고 매주 아니 월요일마다 하잖아요. 그러면은 하루에 3시간씩 아르르만 연습을 해가지고 이게 안 되고 그 다음 주에는 되는 거야. 원장님이 대박이다. 막 이렇게 할 정도로 이거를 계속 연습을 했어요. 응? 그래서 이걸 5분 하고 아르르 이거를 5분을 하면은 여러분들의 얼굴 근육과 혀가 풀려서 말을 하기 굉장히 적절하고 쉬운 상태가 돼요. 아시겠죠? 그죠? 되게 쉬운 건데 안 해요, 사람들이. 근데 이거를 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발전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책을 소리내서 읽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조건 청각적 언어를 개발하셔야 돼요. 의사 전달 페이지 펴볼게요. 14페이지. 자, 1번 한번 좀 읽어봐 주시겠어요? 1번. 감정을 표현하는 능력. 예를 들면 분노와 따뜻한 몸의 느낌을 인정하고 감정을 표현하는 능력. 오케이, 잘하셨어요. 박수 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책을 읽을 때는 이렇게 읽는 거예요. 감정을 표현하는 능력. 이렇게 감정을 표현하는 능력.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 감정을 표현하는 능력 중에서 뭐를 강조하고 싶으세요? 감정? 표현?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죠? 내가 만약에 감정을 강조하고 싶으면 어떻게 말을 하냐? 감정을 표현하는 능력.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표현을 강조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죠. 크게만 세게만 말한다고 좋은 건 아니라 세고 높은 음일수록 아래에 있어야 돼요. 무게 중심 축이. 왜냐면 여성분들은 남성분들은 좀 목소리가 좀 저음이고 좀 그렇잖아요. 아직 목소리 못 들어봐서 모르겠는데 근데 남성분들은 편안한데 여성분들은 목소리가 하이톤이고 쪼는 목소리로 들리기 때문에 장시간 통화하면 되게 불편할 수 있어요. 상대방 귀에. 그래서 강조하고 싶은 말일수록 무게추를 아래에 두고 정확하게 발음을 해주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표현을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면 자, 감정을 표현하는 능력. 그럼 되게 듣기 쉽죠. 그런데 감정을 표현하는 능력. 이렇게 하면 듣기가 편안하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매일 밤에 20분씩 연습을 하는 거예요.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자, 믿음과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능력. 그죠? 이걸 한번 여러분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과 생각을 오케이. 자, 여기에서 뭘 강조하고 싶으세요? 솔직? 믿음? 그죠? 솔직을 한번 해볼까요? 자, 시작. 믿음과 생각을 그죠? 우리가 솔직을 조금 강조하고 싶으면 그 앞에 잠깐 쉬는 것도 괜찮아요. 믿음과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능력. 이렇게 하면 솔직이 굉장히 살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매일 밤에 연습을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부터 우리 선생님이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예를 들면 정서적으로 표현하기 쉽지 않고 표현해서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우라도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고 거절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단호한 입장을 취하는 능력. 오케이, 잘하셨어요. 박수 한번 주세요. 우리가 문장을 읽을 때 눈은 그 문장의 단어를 읽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그 다음 거를 보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 되게 자연스럽게 잘 읽어주셨는데 조금만 빌드업 해볼게요. 자, 이런 거예요. 이 여성들의 습관 중에 말꼬리를 올리는 게 있어요. 자신의 의견 피력하고 거절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단호한 입장을 취하는 능력,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게 습관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끝을 올리는 것만 조금 조심해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말을 논리적으로 잘하는 것처럼 상대방이 들릴 수 있죠. 예를 들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고 거절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호한 입장을 취하는 능력. 아시겠죠? 어떤 게 다른지 한번 해볼까요? 자신의 의견부터 시작.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고 거절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단호한 입장을 취하는 능력. 오케이, 단호한 입장 앞에 그리고를
가볼게요. 자,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고 내려가야 되죠.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고 여러분들이 피력하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죠? 피력하고 내려가야 되죠. 거절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잠깐 쉰 다음에 그리고 단호한 입장을 취하는 능력.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신부터 시작.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고 거절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그리고 단호한 입장을 취하는 능력. 오케이, 좋아요. 잘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좀 여성분들이 많다 보니까 또 아이들을 하다 보니까 끝말을 길게 늘어뜨리시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고 이렇게 길어져요. 그래서 아이랑 할 때는 괜찮을 수 있어요. 근데 학부모랑 할 때는 굳이 그렇게 길게 늘어뜨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고 거절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그리고 단호한 입장을 취하는 능력. 이렇게 한번 해보실게요. 시작.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고 거절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그리고 단호한 입장을 취하는 능력. 이때는 내 느낌이 단호한 느낌이 있어야 돼요. 내가 막 떨리고 막 가냐르면 안 되고 내가 단호하다는 느낌을 끌어올려서 그 단어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나의 감정과 나의 손짓과 나의 목소리가 다 이렇게 일치가 됐을 때 상대방이 굉장히 편안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요거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냐면은 밤에 10시에 그 드라마, 저는 TV를 안 봐가지고 드라마가 끝나는 시간이 몇 시예요? 11시. 그죠? 드라마 많이 보세요? 보시죠. 좀 편안한 시간이 11시라고 예를 칩시다. 그러면은 11시가 되면은 다 일 끝나고 침대에 누웠어. 그러면은 팩을 갖고 와서 일단 얼굴에 붙여. 그리고 시계를 20분을 타이머를 맞춰요. 그 다음에 책을 하나 들고 와서 읽는 거예요. 그러면 얼굴 팩도 하고 책도 읽고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그리고 부르르 이거랑 아르르 이건 언제 한다? 통화하기 전에. 학부모나 아이랑 통화하기 전에 잠깐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이거 되게 비싼 거예요. 저 한 번 뭐 30분 레슨 받을 때 엄청난 금액 내고 했어요. 몇백 몇천 내고 배운 거라 여러분들이 이 노하우를 꼭 여러분들이 하셔서 그래야 여러분들이 말에도 전달력이 생기고 말의 느낌이 살고 말의 따뜻함이 묻어나도록 이야기를 해야 상대방이 잘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같아요. 아시겠죠? 오케이.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가 가지고 온 것 중에 몇 가지만 해볼게요. 요건 아까 잠깐 했던 거예요. 백트래킹, 키워드 골라서 정리해주기.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서 참 즐거웠어요. 그럼 즐거웠군요. 이렇게 하지. 재밌었겠네 라고 나의 말로 바꾸지 않는다. 그리고 누구 맨날 만나는 애들? 어디서 만났는데? 하고 내가 궁금한 걸 질문하지 않는다. 이게 대화의 철칙이고 이런 것들만 좀 잘 지켜주고 상대방 이야기를 잘 들어주면은 우리가 대화하는데 훨씬 편안하게 대화를 할 수 있어요. 주의사항, 상대방의 문제에 끌려 들어가지 말고 내가 중립적이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상대방 감정